자, 오늘도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전에 쓴 논문에 그 피겨 1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제네틱스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어떤 과정으로 그 제네틱스를 진행해서 이그 파리를 만들고 실험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CN 뉴런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안티바디 스테이닝. 그래서 GFP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 NC82 안티바디 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GFP 안티바디는 CN 겔포를 통해서 CN 그 뉴런의 프로모터 그가 발현되는 곳에 겔포가 발현되게 하고 그리고 그 겔포가 발현되는 곳에 GFP를 발현시키는 US MCD GFP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활성화가 돼서 GFP가 나오면은 그 GFP를 안티 GFP 안티바디로 이제 스테이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녹색 신호가 바로 이제 CN-겔포의 익스프레션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VT58471 겔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온 겔포인데 이 특히 SEG 부분 이 이제 여기 이 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PI 부분이라고 Pars Intercerebrous 이라고 하는 PI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가 사람으로 치면 하이포탈라머스 이제 그 호르몬들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도설 레터럴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머쉬룸 바디라고 이제 러닝 메모리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엘립소이드 바디라고 이제 시각 신호가 여기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AOTU 뉴런이 있고 이렇게 튜브 뉴런이 있고 이 이제 그 릴레이 되는 뉴런도 있습니다. 그 시각 신호를 받아서 이 센트럴 콤파스 뉴런이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신호를 왔다 갔다 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냥 내용들로 살펴보면 시각 신호를 바탕으로 내 머리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내 머리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로케이션,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내 머리 방향을 바꾼다는 건 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그 로코모션적인 기능이 바로 엘립소이드 바디에 있는데 요거는 요즘 사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엘립소이드 바디가 슬립 레귤레토리 펑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각 정보를 받아서 머리 방향을 바꾸는 게 이제 그 모든 그 행동 로코모션에 다 그게 사실 로코모션이잖아요. 내가 보고 머리 방향을 바꾸고 움직이는 게. 근데 거기에 더하기 피딩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슬립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멍 있잖아요. 뇌 가운데 내려오는 구멍. 이 구멍이 식도 같이 나는 구멍. 그래서 이 초파는 특이하게 사람의 경우는 이제 뇌가 여기에 있고, 그렇죠? 뇌가 여기에 있고 이제 식도는 이렇게 지나니까 뇌랑 식도가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초파의 경우는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식도가 어 그 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초파리의 경우는 이렇게 이게 프라버스커스 이게 입의 기능을 하는 이제 프라버스커스인데 여기에서 식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식도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PV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프리벤트리클러스라는 곳인데 이 식도에서
이 푸어것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근육이 이제 많아서 이게 막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를 가는데 이제 분질을 해요. 관이 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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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있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뭐냐면은 크랍. 그래서 슈파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식도를 통해 이제 식도에 뇌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뇌에 이 아랫부분에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파리 음식을 먹으면은 일단은 이 쿨압으로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딩 실험을 해보면은 초파리가 여기 일단 음식 먹자마자 여기로 다이렉트로 음식을 팍팍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파란색 다이를 넣었다, 그럼 배가 막 요만해집니다. 여기가 늘어나요. 이게 크랍인데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붙어 있어요. 배 위쪽에. 그래서 초파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색깔을 보려면은 이쪽 배 위쪽을 보면 되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등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등 쪽으로 이제 체저를 벌려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누워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에소퍼거스가 이제 영어로 식도잖아요, 식도.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에소퍼거스입니다. 그래서 식도가 지나는 구멍이고요. 이 에소퍼거스를 기점으로 요 아래 부분을 서브 에소퍼거스 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SEZ라고 합니다. 에소퍼거스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해서 SEZ 영역을 서브 에소퍼거스 존이라고 하고 보통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피딩 비해에 좀 많이 관련하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 행동에 많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뇌의 뒷부분이에요. 뇌 뒷부분인데 뇌 앞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두 개 있는 게 바로 올팩토리 로브라고 해서 안테나가 입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 안테나에서 이제 후각 정보가 받아져 가지고 여기 이제 글로메룰러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그 조직으로 이제 후각 정보가 인식이 돼서 이제 후각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리처드 악셀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후각 그 오도런트 리셉터 그 이제 그 안테나에 있는 오도런트 리셉터와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글로메룰러스라고 하는 이쪽 안쪽에 뇌에 있는 후각 정보 처리하는 그런 뉴런에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종류의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파를 통해 연구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노벨상을 탄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연구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CNU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지금 처음에 이 뉴런을 봤을 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뉴런의 경우는 보통은 엑손이 하나고요. 덴드라이트가 여러 개예요. 보통의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생물학 시간에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신경 발생 쪽에서 이제 에이피칼 한쪽 그리고 이제 두 쪽에 이제 폴러라이제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블라스트 상태에서 한쪽 그 두 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셀 안쪽에 있는 프로틴들이 이제 폴러라이제이션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한쪽은 엑소이 나오고 한쪽은 덴드라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뉴런은 진짜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은 일단은 이게 그 CN 갤포의 US 덴마크 시냅토테그민 GFP 이로 이제 스테이닝을 한 건데 US 덴마크를 했을 때 덴드라이트가 어디냐 했을 때 덴드라이트 시그널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지? 덴드라이트가 없는 뉴런이라고? 약간 이렇게. 근데 아직 CN 뉴런의 덴드라이트가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여기서 이제 마젠타 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나왔고 그 대신에
이제 엑손이 되게 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냅토태그민 GFP는 시냅토태그민은 뭐냐면은 이제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그 프리시냅스에서 시냅스로 분비해주는 그런 베지클 프로틴이에요. 시냅토태그민이라고. 그래서 시냅토태그민이 이제 그 펑타가 언제 보이냐면은 프리시냅틱에서 이제 시냅스로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전달하는 베지클이 많아지면은 그 펑타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냅토태그민 GFP 펑타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두 구역에서 보이는데 이제 프로젝션이 엑손이 보통 이제 하나인데 하나가 이쯤에서 분지를 해요. 분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손이 하나가 분지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두 갈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평형하게 나가고 한쪽은 쭉 길게 아래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뇌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초파리의 경우 여러 가지 뉴런들이 이 에소퍼거스 주변으로 피딩 관련 뉴런들 보통 그런데 일단은 에소퍼거스 주변으로 갑니다. 에소퍼거스 주변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에소퍼거스를 따라서 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 엑손 A1, A2가 엑손 1, 엑손 2인데 이제 엑손에 이제 그 바이프로케이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분지가 돼 가지고 하나는 이쪽 PI 부분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걸로 보였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 PI 부분에 덴드라이트 이게 이 엑손이죠. 엑손 그 형성을 해가지고 스tegmin GFP 펑탈 보였고 사실은 여기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쭉 이쪽 A1 시그널은 쭉 따라가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A2 시그널은 이렇게 옆으로 벌려져 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 코프아 카디아카라는 기관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원래 브레인만 다이섹션 할 때는 이제 이거를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섹션을 지금 브레인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스킬 업을 하면 브레인 더하기 벤트럴 노브 코드. 벤트럴 노브 코드는 사람으로 치면은 스파이널 코드인데 브레인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붙어 있는 형태로 다이섹션하는 걸 그다음 배우고 그 다음에는 브레인 더하기 벤트럴 노브 코드 더하기 겉. 지금 이 에소퍼거스가 여기서 연결되는데 이 에소퍼거스가 이 브레인이랑 붙어 있습니다. 약하게, 아주 약하게. 그래서 여기 조직이 이제 여기 이 구멍에 딱 끼워져 있는 건데 사실은 조직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아주 약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신경들이 이 브레인에서 시그널을 전달하다가 이 에소포커스 근처에서 식도를 통해서 시그널이 겉으로 내려가는 뉴런들이 많아요.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슬러 내려가는 그 중간 단계에 그 아까 이제 프리벤트리큘러스라고 잠깐 얘기 드린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게 나오기 직전 부분에 이제 초파리에 엔테릭 널브라고 하는 그런 미주신경들이 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테릭 널브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베이거스 너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와 이제 각 내장 장기들이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오토노머스 널브 컨트롤의 시스템이 이제 엔테릭 널브라고 있는데 초파리의 경우는 엔테릭 널브가 이제 그 뇌와 그 겉 사이에 요 공간 여기 이제 목 근처 아니면 또락스 상부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퍼 카디아카라고 하는 그런 내분비 기관이에요, 사실은. 내분비 기관인데 어 이쪽으로 뉴런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파퓰레이션이 호퍼카디아카가 있고요. 이제 HCG라고 있습니다. 이 좀 밑에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그런 엔트릭 nerve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코퍼카디아카라는 부분으로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PI 뉴런이잖아요. PI 그 부분이 하이포탈라머스. 근데 이제 요 프로젝션을 딱 봤을 때 보통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 뉴런이
이쪽 PI 뉴런의 가장 유명한 뉴런은 이제 딜프2 뉴런이라 해가지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 그러니까 초파리에서 이제 한 사람의 판크레아틱 베라셀처럼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가 초파리 뇌에 있습니다. 사람은 판크레아틱 베라셀 이제 배 속에 이제 판크레아스 있잖아요. 근데 초파리의 경우는 뇌 속에 뇌세포가 인슐린 분비 기관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그 뇌세포가 전신에 인슐린을 공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쪽에 있었고 코프아 카디아카는 AKH라고 하는 아디포키네틱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AKH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내분 기관인데 아디포키네틱 호르몬이 초파리에서는 이제 글루카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하면은 판크레아틱 알파셀에서 나와서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이 높을 때 그 혈당을 혈액에 글루코스 떨어뜨리면서 그 글루코스가 각 세포로 업테이크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인슐린이고 글루카곤은 뭐냐면 거꾸로 혈당이 이제 혈액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각 세포에서 글루코스를 막 빼와 가지고 혈액 속의 글루코스 레벨을 높여주는 게 이제 글루카곤이에요. 근데 이제 한 뉴런이 두 개의 엑손으로 분지가 돼서 각각 판크레아틱 알파셀, 베타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동시에 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피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말이 많았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요거는 조금 특이한 이벤트다. 왜냐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판크레아스 이제 혈당 조절, 인슐린 분비, 글루카곤 분비에 대해서 어, 뇌의 기능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전까지의 그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학계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당 조절을 하는데 뇌가 무슨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판크레아스에서 인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내 혈당이 오르고 내리면 간문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장으로 그 이제 밥을 먹어가지고 영양소가 쭉 흡수가 되면은 그게 쫙 모여가지고 간 문맥으로 들어가서 그걸 거쳐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내가 장에서 뭔가를 흡수했는데 거기 독극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일단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그 혈액이 심장으로 가요. 이제 그 정맥으로 통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간문맥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판크레아스를 거쳐가지고 혈당 인지가 돼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혈당 조절이 대부분 일어나고 불행에서 어떤 조절이 일어난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학계적 통념이었는데 만약에 이 뇌에 있는 글루코스 센싱 뉴런이 실제로 글루코스를 센싱해가지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과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에 직접적으로 엑손을 전달해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를 조절한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은 뭐라고 하지? 그 뇌에서 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그런 걸 조절하는 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엑손이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신호가 연결돼서 그런 혈당 조절에 뇌 신경세포가 직접 관여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난상 토론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네이처를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사실 그 결국에는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겠지만은 이제 이 CN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인슐린 프로듀싱 셀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근데 같은 프로젝션인데 같은 라이겐드 SMPF라는 뉴로펩타이드를 통해서 시그널이 전달되는데 코파카디아카에서는 이 CL셀을 이니비션해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네이처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는데 그래서 피겨 1번에 A번 요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이 논문의 그 의미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이제 알려면은 이 분야에서 혈당 조절의 역사, 혈당 조절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뉴로사이언스가 할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19년에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2021년에 마우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이제 마우스에서는 좀 반대 방향인데 이거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급격히 반응하는 건데 이제 작은 초파리 같은 동물은 혈당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나 두 가지 다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혈당이 오르는 거는 뭐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제일 위험한 게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 저혈당 쇼크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혈당 있으신 분도 있는데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면은 일단 그 시스템이 꺼져요. 사람이 낙다운이 됩니다. 이게 혈당이 떨어지면은 뇌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꺼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혈액 내 혈당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뇌세포가 인지를 해서 그게 판크레이크 베라셀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시그널을 바로 전달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인스턴트하게 바로 억제하는 그런 서킷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전달된 시그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냅틱 커넥으로 전달된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뉴런이 이제 노블 뉴런이잖아요. 어떤 뉴런인지 잘 모르니까 이 뉴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는 어떤 뉴로펩타이드가 발현하는지 일단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존이라는 뉴로펩타이드도 발현을 하고 SNPA라는 뉴로펩타이드도 발현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 얘기한 것처럼 CN 뉴런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이제 두 개 중에서 이제 여기 서플리먼트를 봐야 알겠지만은 SMPF가 기능적인 기능을 하는 거고 코로소니는 이제 그 분비가 되지 않아요. CN이 활성화됐을 때. 근데 그거를 통해 사실은 리뷰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어떤 셀이 활성화되면은 거기 칼슘 시그널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뉴로트랜스미터는 각각의 베지클에 담겨 있는데 각각의 다른 베지클에 담겨 있어야 될 거고 그거 중에서 SMPF 베지클만 이제 이동이 돼야 돼요. 이제 그거를 다른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논문에서는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EM이라고 하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이제 베지클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베지클이 코로수닌 베지클, SMP 베지클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베지클 같은 베지클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다른 베지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게 성립이 되려면은 각각의 다른 베지클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리뷰어가 물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질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실험을 굳이 하진 않았었는데 어떻게든 사실은 밝혔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해서 지금 저희 랩에서 논문 리서치라는 학생이 하고 있는 논문인데 다음번에 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잠깐 보여드리면 이 논문인데 자, 이 논문은 무슨 이래서 이 진도 못 나가는구나. 참. 어쨌든 뭐 근데 천천히 갑시다. 뭐 우리가 뭐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이거는 뭐냐면은 대마초를 피잖아요. 그러면은 뭘 많이 먹게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펴본 적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대마초를 펴보면은 식욕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식욕이 왜 증가한지를 사실은 2015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배가 아무리 불러도 식욕이 증가를 해요. 대마초를 피면은 그렇다는데 그러면은 왜 그런 메커니즘이지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대마초 관련해서 까나바이드 리셉터가 있습니다. 까나비노이드 리셉터. 까나비노이드 리셉터가 이제 그 대마초 성분인 이제 까나바이드에서 활성화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펌스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이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이제 HRP 펌스 뉴런이 어 이제 메모리 하이포탈라머스에 있는 이제 피딩 조절 뉴런인데 HRP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많이 먹게 되고 펌스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적게 먹게 돼야 되는데 팜신 뉴런이 활성화되면 적게 먹는 게 보통의 통념인데 팜신 뉴런이 활성화될 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까나비노이드를 통해서 특기적으로 팜신 뉴런이 활성화될 때는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원래는 팝신유로에서 알파 MSH라는 뉴로펩타이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베타 엔돌핀 베지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팜신이 활성화되면 알파 MSH가 나오는데 카나비노이드 리셉터를 통해서 활성화된 경우에는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특기적으로. 이제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의 메타볼리즘 패턴이 바뀌어져서 이제 이게 가능한데 봐가지고 알파 MSH와 베타 엔돌핀이 같이 있는 베지클도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있는 베지클도 있어서 똑같죠? SMPF와 코러zo닌이 이렇게 베지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EM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베지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CNU로 활성화될 때 각각의 베지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그거에 똑같은 예입니다. 거의 똑같은 같은 뉴런의 활성화에 하나의 뉴로트랜스미터만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리뷰어가 물어보진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SMPF가 기능에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논문을 시작할 때는 이 뉴런을 코로소인 뉴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밍부터가 잘못해서 이제 뭔가 코로소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에는 코로소인 하나도 안 중요했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요투 초이스 세이는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은 자 CN 겔포를 통해서 USKR2 포인트를 발현시켜 가지고 CN 뉴런의 활성을 이제 포타슘 채널 과반을 통해서 특이하게 억제시키면 이제 원래는 그 스타베이션 시에는 디글루코스를 골라야 돼요. L글루코스가 4배 많이 더 200mm몰이라서 좀 더 달지만은 그래서 패드일 때는 이제 에너지 니즈가 없을 때는 그냥 더 맛있는 L글루코스를 고르지만은 스타베이션 시에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글루코스 센서가 살아 있다면 이렇게 디글루코스 고르게 되는데 어 이제 KL2.1을 튜블링 게레이티스에 같이 껴 있어서 30도씨에 3일 동안 놔야지만이 게레이디가 활성을 잃고 그러면 CN 겔포를 통해서 USKR2.1을 그때서야 CN 뉴런이 억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디글루코스를 못 고르는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글루코스 센서의 기능이 억제된 그런 피노타입이 나타났고 그래서 엑손과 덴드라이트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덴드라이트는 잘 모르겠고 엑손이 이 디립트 뉴런 이게 디립트 뉴런이에요. 이제 이게 디립트 안티바디를 스테인 한 건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을 스테인 한 건데 요렇게 대략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셀바디가 있는 거고 여기 이 디립트 뉴런은 초파리의 feeding, circadian, sleep 그리고 라바 때는 성장 속도, 그 성장 시에 파이널 바디 사이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매우 많은 기능이 있는 그런 파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라바 때와 어덜트 때 기능이 거의 완전 달라요. 라바 때는 이게 이제 성장 속도 그리고 그리고 몸의 바디 사이즈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프로틴이 많이 먹은 상태에 있으면은 바디 사이즈 크게 하고 디프트가 많이 나와서 프로틴을 못 먹었으면은 바디 사이즈가 적게 하고 온도가 차가우면은 디프트가 적게 나와서 천천히 발생을 하고 온도가 높으면은 디프트가 많이 해서 빨리 발생하고 근데 극단적인 예는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느리게 발생 빨리 발생 이 속도가 조절된다는 건 뭐냐면은 어 에이징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프트 시그널 조절에 의해서 수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가 이제 엔트 같은 건데 엔트는 이제 그 엔트나 비 같은 이제 개미나 어 이제 그 벌 같은 경우는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잖아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디프트 시그널이 달라져 가지고 수명이 3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일벌이랑 개미였나?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디프트가 그런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어쨌든 이 디프트 뉴런으로 일단 푸시를 하는 걸 확인했고 다른 하나의 이제 엑소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코프라 카디아카. 자, 코프라 카디아카를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스테이닝은 안티 AKH 안티바디. 그래서 아디포키네틱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셀이 이제 코프라 카디아카고 그거에 그쪽으로 이렇게 프로젝션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트 태그민 매지클이 형성됐다는 거는 여기서 시냅스를 형성해 가지고 프리시냅스에서 이제 그 매지클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여기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받고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공을 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CN겔포에서 이제 이 별표 찍은 부분이 아주 거슬렸어요. 이제 non-specific population입니다. CN겔포에서 활성화된 뉴런인데 CN 뉴런 요것만인데 요것도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 비헤이비어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지 않고 위에 거가 중요하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란한 제네틱 테크닉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은 CN 겔포가 있고 CN 렉스A를 찾았어요. 그래서 무슨 SNPF 렉스A인데 겔포와 렉스A가 익스프레션 패턴이 거의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걸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렉스A 익스프레션 패턴은 서플리먼트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개 익스프레션 패턴에 딱 겹치는 부분이 딱 한 뉴런이 있어 보였는데 그게 딱 요거.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렉세이와 겔포가 겹치는 곳에서만 GFP를 발현시키면은 싱글셀 파퓰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겹치는 곳에서만 티타누스를 발현시키면은 다른 거는 안 건들면서 이 CN 뉴런 그 딱 그 헤미스피어당 하나 있는 그것만 컨트롤할 수 있겠다. 액티비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피 엘리먼트 4개를 동시에 넣는 방법은 더블 밸런싱을 통해서 넣는 방법으로 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CN 뉴런 에만 테타누스 톡신은 보고독은 베지클 트래피킹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회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이제 이런 베지클 트래피킹이 막히면은 사람이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 그 운영 체계라고 컨시어스니스 뭐지? 의식 이 의식이 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게 그 베지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액션 포텐셜이 쭉 가가지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런 케미컬 시냅스에서 뭔가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 셧다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딱 CN 뉴런의 매지컬 트랜스피킹이 셧다운했을 때 똑같이 스타베이션 시에 디글루코스를 못 고르는 글루코스 센싱 뉴런이 상승되는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상승되는 그런 패턴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딱 요 페어 요 뉴런의 기능이 이제 그 뉴트런 센싱에 중요하구나. 그래서 스타베이션 시에 뉴트런 센싱, 글루코스 센싱을 해가지고 디글루코스 골라야 되는데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글루코스를 못 고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피겨 1번. 자, 그래서 피겨 1번의 제목은 A pair of glucose sensing CN neuron in the brain show a unique projection pattern인데 이 pair of라고 이거 강조했죠. 왜냐면은 딱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가장 적은 수의 뉴런으로 뭔가를 하는 게 두 개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도 그렇고 초파리도 그렇고 바일레터럴 동물이잖아요. 좌우 대칭. 그렇기 때문에 하나짜리 뉴런은 없어요. 항상 좌쪽에 하나, 우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강조한 거예요. 우리 뉴런은 딱 두 개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피겨 2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랬으면은 이제 비해별통 확인해 봤으면 정말로 CN 뉴런이 글루코스에서 그 액티비티가 변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CN 겔포를 이용해서 US GChem6X라는 그런 이제 이펙터를 사용해 가지고 일단 이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뭐냐면 자, 또 제네틱스를 가봅시다. 간단하지만 자, 피겨 2 1번 CN 겔포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었죠? VT58471 겔포와 챗 겔80을 3번 크로모점에 리컨비네이션으로 넣은 거. 자, 그리고 준비할 라인 3번에 이제 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노타입을 써주면은 W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CN 겔포 3 슬래시 CN
4,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호모라인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어로 써주는 거고 두 번째는 UAS Gcam. 그리고 아까 얘기한 MCD8 GFP라고 했잖아요. 자, CD8 어디서 들어봤을까? CD8, CD4, CD8. 그죠? T셀. CD4 스페시픽 T셀 있고 CD8 스페시픽 T셀이 있는데 왜 CD8, CD4를 쓰냐면은 멤브레인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GFP를 멤브레인을 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 패턴을 자세히 보면 GFP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셀의 껍데기에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유에서 GFP를 쓰면은 사이토솔에 그 시그널이 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M3의 GFP를 쓰면은 이제 그게 셀 멤브레인으로 쫙 모입니다. GFP가. 그래서 어떤 뉴런의 그런 익스프레션 패턴을 자세히 보려면은 멤브레인의 GFP를 몰아놓는 게 좀 더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멤브레인에 그 GFP를 몰아넣으면은 뉴런의 경우 엑손과 덴드라이트 패턴까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토졸에 GFP가 몰려 있으면은 엑손과 덴드라이트 쪽에 사이토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US Gcamp 6S 이건 2번 크로모즈에 있는 거고 요건 뭐냐면은 이제 Gcamp라고 하는 캐슘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Gcamp 6S 근데 이제 캠프는 이제 이 칼모듈린 베이스예요. 그래서 칼슘 칼모듈린이라는 그런 그 프로틴 이제 칼슘 인지 프로틴 유닛이 있는데 칼슘이랑 바인딩해서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캠프는 어, 칼슘이랑 바인딩을 하면은 GFP를 더 GFP 시그널이 증가하게끔 디자인된 거고, 그러니까 GFP 도메인과 칼슘 칼모듈린 도메인을 이제 같이 이제 멀지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칼슘이 붙으면 GFP가 이제 좀 더 이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돼서 GFP가 좀 더 시그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거고 6S는 뭐냐면은 이제 6는 이제 버전 6라는 거죠. S는 요게 이제 Gcam 6S가 있고 Gcam 6M, Gcam 6F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용도가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Gcam 6F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논문에서 Gcam 6S를 쓰는데 어 2015년 듀런 논문이 있어요. 이제 DH44를 찾은 거기서는 GChem3를 써요. 왜냐면 옛날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칼슘 인디케이터다. 그래서 이거의 지노타입 일단 써보면은 아이고 플러스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제네틱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논문을 그냥 접하면 이런 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인지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세히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요거의 지노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요거의 버진이랑 요거의 메일이랑 요거의 버진을 크로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네틱스 할 때 많이 쓴 용어긴 한데 메일은 이렇게 쓰고요. 피메일은 이렇게 쓰고요. 버진 피메일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성 상징, 여성 상징하고 하는 그런 이 마크잖아요. 거기다가 이 헤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게 버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메일 거고 메일 버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메일도 이제 버진이 있는데 이 제네티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메일 버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피메일의 그 오비덕터리 그 이제 오바리 그쪽 옆에 저정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액을 모아놓습니다. 처음에 메이팅을 하면 정액을 모아놔가지고 처음 메이팅을 한 다음에 그 정이 계속 남아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콤비네이션으로 메이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일과 피메일이 정확히 크로스를 해야 되는데 이 피메일이 어떤 다른 메일과 미리 크로스를 해놨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피메일은 버진 피메일에 써줘야 되는 거고 메일은 상관없어요. 요걸 이렇게 크로스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while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쓴 모든 라인은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생략돼 있다는 거. 요거와 us g camp 6s 슬래시 플러스 그리고 cn care4 슬래시 플러스 요게 요걸로 엑스퍼리먼트를 한 거예요. 이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략 나이대가 한 5에서 10일 사이 한 깨어나가지고 이제 모읍니다. 한 이퀄로전 했을 때부터 모아가지고 나이를 좀 먹혀요. 3일에서 5일 정도. 왜냐하면 이제 이클로전 한 다음에도 이제 아주 영어덜트일 때는 그때도 약간의 그런 디벨롭먼트가 완료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뉴로널 그 아나토미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PDF 뉴런인데 아주 어린 그런 영어덜트 PDF 뉴런 이제 PDF 뉴런은 이제 서케디안 슬립을 조절하는 그런 대표적인 아웃풋 뉴런인데 그 PDF 스테이닝 안티 PDF 안티바디로 스테이닝을 해보면은 PDF는 이제 피그먼트 디스퍼싱 팩터라고 해가지고 그 서케디안과 슬립을 조절하는 그런 뉴로펩타이드입니다. 그게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를 이제 그런 매추레이션 기간을 두고 5일에서 10일 사이에 대략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거가 이제 밸런서가 없죠. 이 초파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브레인 다이섹션을 해서 그 브레인에 이제 브레인에 그 투포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이제 투포톤 아이고 이제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그 브레인에 이제 DH44 뉴런에 있는 부분에 이제 그 GFP 시그널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피겨 2번이에요. 그래서 피겨 2번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 상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요 모양이 바로 요거 요거 척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글루코스 이걸 이제 엑스비보 칼슘 이미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브레인을 다이섹션해서 그 다이섹션한 직후에 브레인을 이제 아티피셜 히모림프로 이제 펄퓨전이라고 해서 그 용액이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베스에 담가요. 그 용액이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티피셜 히모림프에서 그 글루코스가 없는 아티피셜 히모림프를 쭉 일단 흘려주는 겁니다. 그렇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글루코스를 5m몰 글루코스를 이렇게 처리를 딱 해주면은 이제 이 CN 뉴런의 그런 이 글루코스에 반응해서 이런 칼슘 오실레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칼슘 오실레이션이 나오는지는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여기 이제 CN 뉴런이거든요. 글루코스가 딱 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칼슘이 올라가면 이제 GF 시그널이 나오는데 GF 시그널을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시그널 강한 거는 빨간색으로 약한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칼슘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그 프로파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별로 1, 5, 20 고농도가 될수록 앰플리튜드는 증가하고 프리퀀시도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아주 고농도가 되면은 이제 프리퀀시가 줄어들어요. 이제 약간 플래토가 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TTX 처리한 건 뭐냐면은 TTX는 이제 테트로도톡신 TNT랑 달라. TNT는 티타누스 톡신이고 TTX는 테트로도톡신인데 TTX도 신경독이고 요거는 소듐 채널을 막습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을 막아요. 이제 액션 포텐셜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런 신호 전달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엑손에서 신호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액션 포텐셜로 신호를 전달해서 이제 케미컬 시냅스에서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없으면은 이제 CN 뉴런의 멤브레인 여기에 직접적으로 오는 시그널만 CN 뉴런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프리비어스 뉴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이제 TTX를 처리해도 글루코스 리스판스를 보인다는 점은 글루코스가 프리비어스 뉴런을 통해서 CN 뉴런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CN 뉴런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디프록토스, 디트레알로스는 뭐냐면은 이제 글루코스 이외에 그런 다른 카르보하이드레이트를 통해서 자극을 시켜봤더니 또 활성화돼요. 특이한 거는 디프록토스에서 활성화된 패턴이 글루코스 활성화 패턴과 좀 다르고요. 디트레알로스는 활성화 패턴이 좀 다른 거 더하기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글루코스 내로 이제 글루코스가 셀 내로 들어오잖아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 보통 들어오는데 트리알로스는 뭐냐면은 글루코스 두 개가 이렇게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트리알로스 트랜스포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글루코스로 쪼개지는데 엔자임 리액션 한 번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트리할레이즈라는 엔자임인데 그 엔자임의 워킹 타임이 대략 한 15분? 10분에서 15분? 근데 이제 그 정도 딱 딜레이가 나요. 글루코스가 생기면 올라오는. 그래서 트리알로즈가 셀 안에 들어와서 분리되는 시간이 대략 5분 이 정도니까 10분에 15분 정도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죠. 정확하긴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글리벤클라마이드라고 하는 이제 드럭인데 요거는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AMP래. KATP 채널 블락커입니다. 그래서 KATP 채널은 뭐냐면은 이제 K잖아요. 포타슘 채널이고 AT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 내에 ATP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그 포타슘 채널의 ATP에 의해서 막혀요. 포타슘 채널이 막힌다는 얘기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셀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M KATP KATP 채널에 관련이 되는지 없는지를 이 글리코벤클라마이드를 쳐서 확인해 보는데 KATP 채널이 없는 세포도 많아요. KATP 채널이 없으면은 글리코벤클라마이드 아무리 처리를 해도 그 영향이 없겠죠. 영향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CN유렌의 경우는 KATP 채널 블락커를 처리했을 때 글루코스 친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CN유렌에는 KATP 채널이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글루코스가 일단 셀 안으로 들어가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해당 과정? 그럼 ATP가 발생되는데 KTP 채널이 이제 이 논문 이전부터도 글루코스 센서에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센싱 몰리큘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캔디데이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KTP 채널, 또 하나는 AMPK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KTP 채널은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셀 안으로 들어오면은 ATP가 올라가잖아요. 그 ATP가 올라가는 걸로 글루코스를 센싱하는 거예요. KTP 채널은 ATP를 인지를 해서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럼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니까 글루코스가 들어오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는 유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L글루코스는 당연히 이제 ATP를 안 만드니까 캐시모션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2DG는 뭐냐면은 요거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블락커예요. 2DG는 2디옥시 글루코스예요. 그래서 글루코스와 비슷한데 글루코스는 아닌. 근데 이게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에 딱 붙어요. 그래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에 붙으면은 글루코스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이니비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셀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펙트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파일리진. 파일리진은 되게 유명한 드럭이죠. 파일리진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블라커. 그래서 거의 모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밥 많이 먹고 싶은데 살 안 찌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밥 많이 먹고 파일리진 먹으면은 글루코스가 셀레로 안 들어가서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리진. 그래서 이제 어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블락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아, 이제 글루코스가 어쨌든 셀 내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셀 밖에 글루코스 디텍터가 있는 게 아니구나. 셀 내로 글루코스 들어와야 글루코스 디텍팅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는 KTP 채널 중요하고, 또 니마디핀이라는 드럭을 또 쳤을 때는 니마디핀은 뭐냐면은 L 타입 볼테지 게이리 캐슘 채널 블락거예요. 그러니까 볼테이지 변화를 멤브레인 포텐셜 변화를 인지해서 열리는 칼슘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L타입 볼테지 게이리 칼슘 채널의 기능을 억제하면은 글루코스가 들어와도 캐슘 오시도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 그 메커니즘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나왔냐면은 이런 메커니즘. 인터넷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글루코스가 CN 내로 글루코스가 CN내로 들어와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글룻1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작용을 해서 글루코스가 셀레로 들어온지를 확인한 거예요. 글룻1도 있고 뭐 SLT, SLT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솔트랑 글루코스를 코 트랜스포트하는 그런 트랜스포터도 있고요. 트리 할로우즈 트랜스포터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글루트 1, 뭐 글루트 2, 뭐 글루트 4 다양한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1이 중요했다라는 걸 RNA 스크린을 통해 찾아낸 거고 그래서 이제 셀 안에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이제 해당 과정이 일어나서 이제 글루코스가 두 개 파이루베이스로 쪼개지면서 ATP가 두 개 생기는 게 이제 해당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ATP는 KTP 채널의 채널을 막고요. 포탄 채널이 막히니까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살짝 올라가는 거를 그러면 볼테이지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볼테이지 게이리드 캐슘 채널이 이 볼테이지 올라가는 거를 인지를 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칼슘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칼슘이 확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이쪽에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한지는 사실은 지금 논문에서는 밝힌 게 없어요. 근데 칼슘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되는데 SNPF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되고 코르토닌이 분비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 밝히고 이제 서플리먼트 있어요. 그래서 이제 SNPF 리셉터를 발현하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과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 AKH, 이제 코파카리아카 요게 이제 시그널이 간다. 여기까지 본 겁니다. 피겨 2까지. 근데 이제 물론 이 실험 말고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요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컨펌하고 재컨펌하고 했어요. 그것이 다 서플리먼트에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은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본 거고 2번까지 피겨 2번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칼슘 이미징을 통해 봤는데 그거를 컨펌하기 위해서 GChem 이미지를 컨펌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렉세이라는 또 툴을 사용했습니다. 자 칼렉세이는 뭐냐? 칼렉세이는 자 칼렉세이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칼렉세이 칼렉세이는 뭐냐면은 이제 징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2012년에 개발한 칼슘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칼렉세이를 소개한 게 음, 여기가 아니고 요거구나. PRL 제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발표를 하고 다녀가지고 이 여기저기 좀 자, 이게 이제 칼렉세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칼렉세이는 G캠프는 칼모듈린을 통해서 칼슘이 인지가 돼서 GFC가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칼렉세이는 이 두 가지 필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US, M렉세이, VP16, NFAT 요거 하나. 그리고 렉세오피, GFP
요거 하나. 이 두 가지 P 엘리먼트가 한 파리에 들어가게 만든 게 이제 칼렉스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이게 US 렉세오피 GFP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US 이 뒤에 엠펫 요거는 그 특정 겔포를 통해서 여기 요거를 발현시키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DH44 겔포 혹은 CN 겔포를 썼다 해봅시다. 지금 방금 거는 코로조닌 겔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CN 겔포가 아닌 이유는 뭐냐? 칼렉세이 데이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N 뉴런이라고 이름을 정하기도 전에 칼렉세이 데이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두 번 실험하기는 똑같은 거를 두 번 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크로조닌 겔포를 쓴 건데 어쨌든 특정 겔포를 통해서 요 UAS 요 뒤에 있는 엠렉세이 VP16 엔펫이 익스프레션 됩니다. 그럼 요게 프로틴이 되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이토졸 내에 사이토플라즘 내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은 엔펫이 칼슘에 붙어요. 그럼 엔펫이라는 이제 구조가 칼슘에 붙으면 요게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게 사이토졸에서 누클레오스 안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엔펫이 바인딩을 하면은 요 프로틴의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통해서 누클레오스 안으로 이동하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은 M렉세이는 렉세이오피를 발현시키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셀 내로 사이토졸 내로 이동되면은 렉세이오피 프로모터가 작동을 해서 GFP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특정 세포 내에 겔포가 발현된 특정 세포 내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은 엔펫이 칼슘에 바인딩해서 그 사이토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GFC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단점은 느리다는 점. 이게 이 핵 내로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GFP를 익스프레스하는 시간 이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뭐냐면은 어 이제 그 다이섹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스테이닝으로. 사실은 스테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 없어도 볼 수가 있어요. 칼슘 이미징 패턴을.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논문을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이제 지노타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 서플리먼트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피겨 2번까지 오늘 할게요. 우리가 지노타입 레벨에서까지 이해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겁니다. 음, 자, 렉세오피 GFP가 2번 크로모즈에 들어가고 M렉스의 VP16 엔펫은 3번 크로모즘에 들어가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어 렉스오피 한번 써가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렉스오피 CDHFP 2A CDHFP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GFP 시그널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넣은 겁니다. GFP가 CDHFP가 CDHFP, CDHFP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크로모즘에 이게 이 렉세오피 100 p 엘리먼트가 일단 들어가 있는 거고 3번 크로모즘에는 US M렉세이 VP16 엔펫 그리고 3번 크로모즘에 렉세오피 RCD2 GFP 그러니까 렉세오피 GFP가 세 개나 들어가 있는 거죠. 2번 크로모즘에 하나의 컨스트럭트에 두 개 GFP가 있고 3번 크로모즘에 따로 렉스오피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GFP가 CD2 GFP 이건 이제 CD8를 안 쓰고 CD2를 쓴 거죠. 그래서 CD8이 익스프레션 되는 구간이 있고 CD4, CD2 익스프레션 되는 멤브레인 부분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GFP가 다양한 멤브레인 파트에 흩어져서 잘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이 제작자의 이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아, 이 툴은 GP가 잘 안 보이니까 제발 좀 잘 좀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 두 개를 넣어서 부족해서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CD8을 쓰고 CD2까지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이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냥 논문만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 잘 안 해줘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렉스오피, GOP 이렇게 써 있어. 아, 그렇구나. 요 두 개가 발현돼 가지고 칼슘이 엠펫에 붙으면 요게 셀 핵 내로 들어가서 GOP 발현시키구나 하는데 실제로 지노타입 보면은 이게 GOP가 이게 세 개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 요거를 어 일단은 데이터 설명부터 하고 지노타입을 써볼게요. 그래서 자, 어떻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칼렉스를 이 툴을 발현시킵니다. 그 다음에 파리를 잘 먹여요. 잘 먹이면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글루코스가 올라가면은 CN 뉴런이 글루코스에서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굶겨요. 이제 하루 정도 24시간 굶기면은 굶긴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코로조닌 이 코로조닌 뉴런이기 때문에 이 파퓰레이션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CN은 요거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요거. 그래서 코로조인 뉴런은 이 CN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뉴런까지 포함되는 게 코로조인 뉴런이고 보통 그냥 일반 푸드를 먹었을 때 여기 패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노란색 그 초파리 푸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물론 CN 뉴런이 가장 발현이 잘 나오긴 하지만 다른 뉴런도 발현이 나와요. 그리고 굶겼을 때 보면은 이제 CN 뉴런 포함 다른 뉴런들 사실은 다른 뉴런에 비해서 CN 뉴런이 훨씬 더 발현이 많이 떨어집니다. GFP 발현이. 그래서 굶으면은 글루코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스가 떨어지면은 CN유렌의 활성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재밌는데 리페드를 디글루코스를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초파리 푸드에서 키우다가 24시간 물만 줘요. 그러면은 이제 초파리가 하루 종일 굶겠죠. 그럼 CN유렌 활성이 떨어질 텐데 그 상태에서 100m몰 디글루코스를 24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 소스가 모든 영양소가 있는 푸드 소스를 먹다가 굶은 다음에 글루코스만 하루를 다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아주 신기한 게 컬러적인 뉴런이잖아요. CN 뉴런만 활성화되고 다른 컬러적인 뉴런의 활성은 없어요. 이게 이제 되게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여기서 이제 그 TD 토메이토를 동시에 발현시켜가 TD 토메이토 이건 아니구나. 콜로조인 스테인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콜로조인 뉴런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콜로조인 뉴런은 글루코스만 먹었을 때는 칼슘 농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뭔가가 CN 뉴런은 글루코스 스페시픽으로 반응하는데 다른 그런 이제 원래 이제 노멀 푸드를 먹었을 때 그런 익스프레션이 올라오던 액티비티가 올라오던 그 콜로조인 뉴런들 이게 GR43A 뉴런이라고 프록토스 센싱 뉴런이 좀 껴 있어요. 이제 과당. 그런데 이제 일반 푸드에는 과당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글루코스 푸드 먹으면 과당이 없으니까 GR43A 뉴런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또 이제 레셔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량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이제 셀바디는 요 셀바디의 GFP 시그널 그래서 어 fed, starve, refed 그래서 fed, starve, refed에서 fed일 때는 어느 정도 GFP가 올라 있다가 starve일 때는 GFP가 떨어지고 다시 refed를 해주면 다시 GFP가 올라가고 그리고 new right to intrusing cell은 이쪽으로 이제 사실은 그 이쪽 엑손의 그런 인텐시티를 보는 건데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셀이라고 하는 거는 뉴런 셀은 하나의 그런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셀 바디에 GP가 올라가면은 잉크를 이제 업무 한쪽에 떨어뜨리면 다른 쪽 끝까지 시간이 지나면 쭉 잉크 색깔이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라이트에도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인 건데 자, 오늘 내용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본 칼슘 이징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글루코스의 스페시파이 리스판스 한다는 G캠프 데이터를 칼렉세이라는 툴로 리컨펌 해준 거예요. 리컨펌, 재확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란 툴, B란 툴, C란 툴을 가지고 그거를 A 방법으로 확인해보고 B란 방법. 왜냐하면 의심이 많아서 못 믿어요. 내가 어떤 새로운 결과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못 믿어요. 왜냐면 나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 얼마나 못 믿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확인을 하는 걸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는데도 똑같은 결과 나오면은 진짜일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제네틱스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요거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걸 보면서 제가 미리 좀 써놓을게요. 피겨 이번에는 칼렉스의 데이터는 보면은 1번이 프로조닌 갤포 요것도 3번 요거 제노타입 요 2번은 음 US 칼렉스이라고 쓴 라인인데 실제로 제노타입은 뭐냐면은 W XAOP CD8 GFP 2A CD8 GFP 똑같은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 그리고 3번 크로모즘에는 M UAS M 렉세이 VP16 and FAT 그리고 렉세이 OP CD2 GFP 자, 자 칼렉세이에서 지금 요 라인 이 크로징 갤프 요거를 메일을 쓰고요. 지금 이제 크로징 갤프로 실험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 CN 갤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사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CN이 글루코스 스페시픽하다는 것을 확신을 좀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CN 뉴런을 제외한 다른 크로조인 뉴런, GR43A라고 하는 그런 뉴런들은 글루코스에 의해서 활성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좀 보여준 점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US 칼렉세이는 자, 이걸 지노타입을 보면은 자, US 코로조닌 겔프 지노타입을 다시 써보면은 플러스 크로조닌 겔포 크로조닌 겔포가 되겠죠? 이거는 메일을 쓰고 US 칼렉세이의 지노타입을 보면은 자, X 크로모점에는 이제 화이트 1118 백그라운드에다가 세컨 크로모점에는 렉세이오피 CDHP 2A CDHP 요게 2 카피 들어가 있고 그리고 US 램렉세이 VP16 엔팻 렉세이오피 CD2 GP 이거 이제 이 피 엘리먼트가 한 파리에 이제 요거 한 크로모점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리콤비네이션으로 이 사람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칼렉세이 라인을 보면은 밸런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호모로 잘 있진 않고 이게 보통은 자, 이 세컨 크로모좀은 호모로 있는데 서드 크로모좀은 TM6B로 보통 돼 있고 이게 호모가 좀 윗살인 것 같더라고요. 서드 크로모좀 요게 호모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US 칼렉세이 라인을 이제 요즘 이제 그 좀 이제 레베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좀 분양 받을 텐데 확인해 보면은 이제 TM6B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요즘에 쓰는 거는 지금 논문에 쓴 건 이거고요. 요즘에 쓰는 건 뭐냐면은 TD 토마토 칼렉세이 라인을 요즘 써요. recently.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렉세이오피 CD8 GFP 2A CD8 GFP 콤마 US TD 토마토 이게 세컨 크로모즈 이렇게 들어가고 서드 크로모즈에서는 똑같이 US
mrexA, VP16, nfat, rexaop, cd2, gfp, tm6b. 자, 요즘 쓰는 거는 요런 걸 씁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자, 세컨 크로모좀에 원래는 이렇게 렉세오피, GFP만 있었는데 렉세오피, GFP에다가 리콤비네이션으로 UST 토마토를 넣어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특정 겔포로 요거를 발현시켰을 때 이제 GFP 싱이 나오잖아요. 근데 겔포 프로모터의 세기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겔포 프로모터가 더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 갤프 프로모터가 항상 같을 때 GFP 시그널이 이제 그 같은 일정한 갤프 프로모터의 세기에서 GFP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걸로 우리가 칼슘 농도를 보는 건데 그 갤프 프로모터의 세기는 이걸로 측정하는 겁니다. 티리토마토로 이제 그 빨간색 시그널이 이제 이걸로 본 DS 레드로 이제 이거를 시그널 보는데 빨간색 시그널 대비 녹색 시그널의 변화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 이번에 이번에 버진이랑 3번 1번의 메일을 크로스해서 나온 게 이제 그 피겨 2의 마지막 클래스에 사용한 라인들이고 그 라인들은 어떤 지노타입을 가지냐면은 요런 지노타입을 가집니다. 그래서 헤테로가 되고 세컨 크로모즘의 렉스AOP, GFP는 헤테로가 되고 US m렉스A, nFat 그리고 요 GFP와 코로존이 결포가 3번 크로모즘 이렇게 상동으로 오게 돼서 P 엘리먼트는 렉스AOP, GFP 하나, US m렉스A, nFat 하나, 렉스AOP, GFP 또 하나, 코로존인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P 엘리먼트가 한 팔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한 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메일만 모아서 다른 상황, fed, starve, refed 상태에서의 그런 이제 그 코로전 CN 뉴런의 코로전 뉴런과 CN 뉴런의 이제 GFP 시그널을 본 거고 여기서 이제 메소드에 설명을 해놨겠지만 이거 이제 이거는 어 GFP는 안티바디 스테잉을 안 했어요. 그냥 나이브 GFP. 왜냐면 안티바디 스테인을 하면은 안티바디 스테인이 경우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서 손해 보는 게 싫어가지고 안티바디 스테인 안 하고 코로존인만 스테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실험적으로 옳진 않아요. 코로존 스테인이 컨트롤이 될 수는 없어요. 티리토마토를 발현해가지고 겔포의 프로모터 세기를 티리토마토로 보여줘서 그걸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전에 이제 마쿠라고 하는 그 이제 존스 홉킨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완벽히 똑같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래서 한 거고 당연히 리뷰어가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마쿠가 똑같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티리토마토를 써줘야 된다는 점 그래서 프로모터 세기를 노멀라이즈 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피규어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은 하나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규어 2번까지 나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제 질문은 녹화를 끄고 받을게요.